어느 봉사 동아리에서 신입회원을 모집했는데 20명의 학생이 지원 서류를 제출했다. 그 중에서 4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은 자신의 성별을 밝혔으나 나머지 13명은 성별을 밝히지 않았다. 이상한 애들이네. 그리고 성별을 밝히지 않은 학생은 남학생 또는 여학생일 확률이 각각 2분의 1로 같다. 당연하죠. 뭐 이제 다른 정보가 없으면 2분의 1로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20명의 신입회원 신청자들 중에서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로 한다. 이런 거 밑줄 빵 그으시라고. 시험 볼 때. 확률 변수 X를 뭘로 정했어요? 여학생 수. 몇 명 중에서? 20명 중에서. 20명 중에서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로 정의를 했다. 그거예요. 그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와 분산을 구하시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겠다. 확률 질량 함수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되죠? 분포를 파악해야죠. 분포를 파악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20명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왜? 여기는 20명이라는 것이 동질적이지가 않거든. 그 중에 7명은 성별을 알아. 여자 3명, 남자 4명으로. 나머지 13명은 성별을 몰라. 그쵸? 이게 이제 이질적인 것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막 그 머릿속에서 막 교란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뭘 생각할까요? 성별을 알고 있는 7명은 뭐 더 이상 분석할 게 없잖아요. 3명, 4명 다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뭐 13명 중에 여학생이 몇 명 있느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자고요. 성별을 밝히지 않은, 이거 그대로 따라올게요. 성별을 밝히지 않은 13명 중에서 여학생 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분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성별을 밝힌 사람 안 밝힌 사람 섞여있는 20명을 한꺼번에 놓고 생각을 하니까 피곤한 것이지, 성별을 밝히지 않은 13명 중에서 여학생 수, 이건 확률 변수인가요? 확률 변수죠. 몇 명이 될지 모르죠. 몇 명부터 몇 명까지 가능해? 0명부터 13명까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확률 변수 X는 문제에 나와 따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걸 확률 변수 Y로 정의합시다. 확률 변수 Y로 정의를 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성별을 밝히지 않은 13명 중에서 여학생이 3명일 확률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풀어보고 있는 거예요. 13명 중에서 여학생이 3명일 확률 어떻게 되겠어요? 13 컨비네이션 3 2분의 1의 3승 2분의 1의 10승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나와요? 독립시행 확률이니까 이 확률 변수 Y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겁니다. 자, 확률이 얼마인 시행을 몇 번 했냐? 그것만 알면 된다니까요. 확률이 얼마인 시행을 몇 번 한 거예요? 확률이 2분의 1인 시행을 13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 Y는 B, 13, 2분의 1을 따른다. 아직은 여러분이 익숙치 않지만은 결국은 확률이 2분의 1인 시행을 13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수학적으로 이런 거죠. 수학적으로는 동전을 13번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성별을 밝히지 않은 13명 중에서 여학생이 몇 명 있을까라는 문제는 동전을 13번 던져가지고 앞면이 몇 번 나올 것이냐,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이해되겠죠? 아유, 사람을 어떻게 동전에다, 수학적으로 똑같다. 수학적으로. 자, 그래서 이 Y가 B, 13, 21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우리는 뭘 구하고 싶은 거죠? 분산. 여기서 분산이라고 했을 때 분산 먼저 구해봅시다. 여기서 분산은 X의 분산인가요? Y의 분산인가요? X의 분산, X의 분산. 확률 변수 X의 분산. 근데 우리는 Y의 분산은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Y의 분산. Y의 분산 나왔으니까 먼저 구해볼까요? Y의 분산 어떻게 해? 이거 외우자고요. 기대값은 NP. 분산은 NPQ. 이거 외우세요. 그래서 Y의 분산이 NP. Q는 1에서 2분의 1 빼니까 또 2분의 1 돼가지고 여기 4분의 13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Y의 분산을 알 때 이제 X의 분산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X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분포를 구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진다 그 말이지. 후보들 가능성 다 나열하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복잡해져. Y의 분산하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X와 Y의 관계 써보시죠. 확률 변수 X와 Y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Y는 13명 중에 여학생 수입니다.
X는 20명 중에서 여학생 수입니다. 관계 뭐예요? 13명 중에 여학생 수에다가 3명 더하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X와 Y의 관계식입니다. X와 Y의 관계. 자, 그러면 우리 아까 AX 플러스 B의 기대값 분산해봤으니까 보세요. Y의 기대값을 한다면은 X의 기대값은 Y의 기대값에 3을 더한 거겠지. 근데 분산은 어떻게 돼? 분산은 Y의 분산 똑같이 3을 더해줘서 똑같이 3점 올려주면은 분산 바뀌냐고? 안 바뀌죠. 그래서 분산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X가 Y 플러스 3이기 때문에 Y의 분산이 4분의 13이라면 여기서 X의 분산 또한 4분의 13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먼저 해봤고요. 그 다음 확률 질량함수 잘 생각해봐야 돼요. 확률 질량함수. 확률 질량함수 누구의 확률 질량함수? X의 확률 질량함수. X의 확률 질량함수. 그러면 X의 확률 질량함수라는 것은 이게 되겠죠. 자, X의 질량함수라는 것은 X가 취할 수 있는 값하고 그 다음에 이 X가 취할 수 있는 값에다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죠? 3부터 16까지 값이 가능하겠죠. 3부터 16까지 값이 가능한데 3부터 16까지 값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것을 뭐 K라고 할 걸 편하게? K라고 해도 되고 X라고 해도 됩니다. 이번에 X라고 할 거예요. 이걸 X라고 했을 때 요 X가 될 확률 변수 X가 될 확률. 즉 20명 중에서 여학생이 X명일 확률을 X에 대한 식으로 쓰는 것이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X의 분포를 직접 구하려면 피곤하다니까요. 근데 Y의 분포는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Y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20명 중에서 여학생이 X명일 확률 이것이 뭐냐면은 확률 변수 X가 스몰 x1 확률입니다. 되겠죠? 그럼 이것은 확률 변수 Y가 즉 성별을 밝히지 않은 이란 말을 생각할게요. 성별을 밝히지 않은 13명 중에서 여학생이 몇 명일 확률하고 똑같겠어요? X-3명일 확률하고 똑같겠습니다. 즉 확률 변수 Y가 X-3일 확률하고 똑같단 말이죠. 되겠죠? 그런데 Y가 B13, 21을 따르니까 혹은 이항분포 이전에 이미 여러분은 Y가 K일 확률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13명 중에서 여학생이 K명일 확률은 13CK 2분의 1의 K승 2분의 1의 13-K승 이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합쳐져 버려요. 2분의 1 13승 상수가 됩니다. 2분의 1 13승분의 1로 그래서 이것이 2의 13승분의 13CK가 된다는 얘기지. 뭐가? Y가 K가 될 확률이 2의 13승 상수분의 13CK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Y가 X-3일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Y가 자 7파이 너무 지저분하네. 즉 다시 X가 스몰 x가 될 확률은 Y가 스몰 x 마이너스 3이 될 확률과 똑같고 그러면 이 K 자리에 X-3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13승분의 13 컨비네이션 X-3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만점이 될 것이고 기왕이면은 이렇게 해주는 게 더 훨씬 좋죠. 품격이 X가 될 수 있는 값이 3부터 얼마까지? 16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더욱 금상첨화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성격 문제요? 이항분포의 기본 문제가 그대로 나오기보다는 이게 한꺼풀 좀 꼬여 있는 겁니다. 이항분포의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시다. 여기 2번까지 봐보죠. 이제 다른 문제인데요. 2번. 이 이산확률 변수 X가 여러분 여기서 내가 오늘 설명 안 하는 것이 이산확률 변수하고 연속확률 변수 개념은 얘기를 안 했는데 뭐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산확률 변수라는 것은 여러분 이산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뚝뚝뚝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률 변수가 취하는 값이 이렇게 이산적이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것이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1, 2, 3, 4, 5, 6이다. 그런 거.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이 0부터 n까지다.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 이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가 그런 거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냐? 물론이죠. 그렇지 않은 게 연속 확률 변수라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 이 원판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시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0부터 12까지 연속적으로. 0부터 12까지 연속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바늘이 있어가지고, 여기 바늘이 있어가지고, 바늘이 이상하게 생겼네. 바늘이 있어가지고, 바늘에 걸리는 실수. 그건 뭐겠어요? 0부터 12까지의 모든 실수가 가능하겠죠? 그게 바로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이런 게.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고, 자, 봅니다. 이산 확률 변수 x가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집합 2n 플러스 1부터 4n까지 몇 개? 2n개죠, 2n개. 2n개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이 집합에서 임의로 선택된 숫자다. 그러면 바로 이 말 자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산 확률 변수 x가, 즉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의 후보들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2n개를. 그 다음에 각각의 가능성은 얼마씩으로? 2n분의 1씩으로. 임의로 선택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 확률 분포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머릿속에 쫙 그려지는 겁니다. 되겠죠? 이거 재활용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후보들 이렇게 나열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가능성이 여기 2n분의 1, 2n분의 1, 2n분의 1, 2n분의 1, 2n분의 1. 이게 바로 여기서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구하라고 한 건 도전 한번 해볼까요? 막 극한까지 나오려네. 여러분 이런 거 x의 기대값의 역수 그렇게 구하면 잘 안 된다고요? x분의 1을 정확히 구해야 됩니다. x분의 1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확률 변수 x의 분포, 즉 후보들과 가능성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x의 분포, 자, 칠판에 너무 지저분하지만은 x의 분포와 그 가능성을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그러면 x분의 1의 분포는 어떻겠어요? x분의 1의 기대값을 일단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분의 1의 분포를 생각하는 겁니다. x분의 1이 취하는 값의 후보들과 그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죠. 후보들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것들의 역수들이겠죠. 2n 플러스 1의 역수가 될 수도 있고 2n 플러스 2의 역수가 될 수도 있고 2n 플러스 3의 역수가 될 수도 있고 2n 플러스 4의 역수, 미안합니다. 1이죠. 분자는 항상 1이죠. 2n 플러스 2의 역수, 2n 플러스 3의 역수 쭉 해가지고 4n의 역수까지 x분의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확률은 여러분 x가 2n 플러스 1이 될 확률하고 x분의 1이 2n 플러스 1분의 1이 될 확률하고 어떻겠어요? 당연히 같지. 당연히 같지. 그래서 2n분의 1, 2n분의 1, 2n분의 1, 2n분의 1, 2n분의 1. 자, 이게 바로 x분의 1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기대값은? 그 기대값 써보니까, 기대값 써보면, 여러분 얼른 부분수가 생각이 나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2n 플러스 2라고 2n분의 1 곱하고, 2n 플러스 2분의 1하고 2n분의 1 곱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n분의 1은 공통인수가 돼버리는 거죠. 4n분의 2라고 2n분의 1을 곱하고, 공통인수 뽑아내면은, 이게 바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x분의 1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x분의 1의 기대값.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라고 한 뭔가요? 여기다 2n을 곱해. 2n을 곱하면 이거 사라지겠네. 자, 2n에다가 x분의 1의 기대값 이렇게 이제 곱하게 되면 이게 사라지는 거니까 이 괄호친 부분이 나올 것이고 여기다 이제 리미트를 취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요 2n개를 싹 더해가지고 극한을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기대값 문제에서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대값은 우리가 다 해결한 것이고, x분의 1 기대값 다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n 플러스 2분의 1, 2n 플러스 3분의 1, 4n분의 1까지 몇 개? 2n개를 더했죠. 2n은 약분이 됐고. 자, 요겁니다. 요거 할 수 있겠어요? 요거 하려면은 뭐 해야 되죠? 급수를 적분식으로 바꾸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급수도 한 챕터로 다룰 건데, 다룰 예정인데, 여러분, 급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외우고 있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급수 문제는 셋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등비급수이거나, 등비급수인 경우이든가, 아니면은 적분식, 급수와
급수의 합과 정적분을 여러분이 이제 그 선택 미적에서 배우니까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느냐?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등비급수도 아니고 적분식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 부분합의 극한, N개의 합이죠. 부분합의 극한이라는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 문제는 이 셋 중에 하나다. 적분식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뭐가 보여야 되죠? n분의 k니 n분의 1이니 이제 그런 식이 보여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n분의 1을 dx로 바꾸고 n분의 k를 x로 바꿔가지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는 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 리미트 n이 하나씩 커질 때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요. 2n까지. 2n개죠. 2n개. 그래서 이것을 2n 플러스 k분의 1 이렇게 일단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 이제 급수의 합을 적분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n분의 k, n분의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분자 분모에서 이제 분자 분모를 2n으로 나눕시다. 분자 분모를. 분자 분모는 2n으로 나눠주면은 자 여기 하나 더 써볼게요. 리미트 n이 하나씩 커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해놓고 1 더하기 2n분의 k 분의 1 그리고 2n분의 1 요게 붙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n분의 1하고 n분의 k가 있었으면 기계적으로 바꾸면 되니까 훨씬 마음이 편했겠지만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 이것을 적분식으로 바꾸면은 0부터 1까지의 구간을 n등분한 그 한 칸을 2n분의 1.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n등분이 아니라 2n등분. 0부터 1까지를 2n등분해서 구간을 쪼개고 2n등분했을 때 그러면 이제 k번째 분점이 2n분의 k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의 역수 이것을 정적분한 것이니까 뭐 답은 ln2가 나오는 겁니다. ln2 이렇게 일단 이 정도로 얘기하죠. 급수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n분의 1하고 2n분의 k가 나온 게 부담스러우면은 n분의 1, n분의 k가 나오게끔 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 말로 하자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지금 2n개였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요게 앞에 n개, 뒤에 n개 쪼개서 하면 돼요. 그러면 n분의 1, n분의 k가 나오게끔 식을 변형할 수 있으니까 그게 편하면 그렇게 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